감사합니다. 복지를 쏙쏙 짚어주는 남자 복동입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다 보면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수급자 처벌이 많이 약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담을 하다 보면 심지어 부정수급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한참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보기 위하여 오늘은 부정수급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 여러가지 복지 제도들 중에 기초수급자 생계비 편을 먼저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이미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영상은 몇 번 올라왔죠? 정부에서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최대 52만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약 17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신청 시 그리고 선정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속된 말로 생계비를 타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이든 재산이든 드러나는 공적 자료를 남기지 않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공공부조에 대한 인식도 점점 안 좋아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결국엔 다 걸립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 몰라도 세상을 속일 수는 없다고나 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중 지급받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환수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관할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해 생계비를 직접 주고 있는 관할 시군 구청은 법인처럼 하나의 인격으로 분류가 되어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을 경찰서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부정수급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이는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은 물론이고 형벌이 과중되면 징역까지 살게 됩니다. 현재 형사상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조사 때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유 불문하고 절차대로 고발되고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제도랍시고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정수급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발을 잘 하지 않던 추세였는데요.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추경 예산에도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져야 하는 현재 어려운 시점에 특히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강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 뜨끔하시는 분,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시고 부정수급을 멈추시길 개인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자, 이런 부정수급들이 난무하게 된다면 내 세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에 잘 쓰여진다면 괜찮겠지만 부정수급으로 나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면 안 되겠죠. 요즘 시기도 어려운데 이참에 주위에 아는 부정수급자들 신고하셔서 포상금이라도 지급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신고자도 익명 처리되어 아무도 모르게 포상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수급 부정수급자 신고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은 일은 하는데 드러나지 않게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생계비를 받는 경우, 아니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등을 숨기고 기초수급자로 등록해 있는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부정수급 신고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복지로라고 검색을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우측에 부정수급 신고 탭이 있고요. 세 번째 부정수급 신고하기를 누르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익명신고와 실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익명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명신고를 하셔야 되고, 실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동의하기 체크를 해주시고 실명으로 신고하기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자,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야 하고요. 그 밑에 신고 내용 정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정수급을 목격했는지, 얼마를 부정수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입을 해주시고, 관련 문서가 있으면 첨부 파일을 올려주시고, 조사기간 조사 과정에 동의함을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여기서 다음 클릭을 하시면 기입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고 접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신고하면 내가 받는 포상금은 얼마냐? 포상금 지급액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수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둔 규정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비만 생각했을 때는 환수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료비, 주거비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부정수급 기간이 1년만 되더라도 그 금액은 상당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주위에 아는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묵인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꼭 신고하셔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포상금 등 부정수급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치욕으로 남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어리석은 짓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정수급이 없어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적절히 복지급여가 지원될 수 있는 그날까지 복지부로 TV는 계속됩니다.